두 번째 강의는 유출된 기름의 방제 및 회수 부분에서 해상 방제, 확산 방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유출된 기름의 방제 및 회수 부분입니다. 먼저 해상 방제 2-1의 1 확산 방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발생하여 유출류의 일부는 회수 표면에서 소멸되지만 오래 지속되는 것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무지갯빛 유막이 아닌 검정색 유막이나 벙커 CU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양 환경에서의 유출류의 고동 특성은 유출량, 유류의 초기 물리적, 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확산 포집 관련입니다. 여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진도에서 예인선이 좌초되어 기름이 나온 상태로 여기 주변에 해안가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고 넓게 퍼져나가는 것을 위해 확산 방지 포집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유해수기로 회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수거 같은 경우에는 방제대 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것처럼 흡착제를 하여서 물리적 수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은 분산 처리로 해서 배에서 물대포 같은 걸 쏴서 유막이 흩어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일련의 과정들과 시간에 따라서 유출 방제의 모든 측면에서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류가 자연적 소멸로 인한 취약한 자원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예측되면 정화 작용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방제 작업을 분산 처리를 한다든지 자연 소멸되는 방법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방제가 필요할 때 유류의 유형, 거동 특성이 가장 효과적인 방제 방법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이런 유해수기로 회수해야 될 경우에는 얇은 유막이 아닌 두꺼운 유막으로 유류를 회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해상에서의 방제 방법은 크게 포집, 확산 방지, 기계적 회수, 물리적 수거, 분산 처리 등이 있으며, 여기서는 분산 처리를 제외한 세 가지 방제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산 방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로 오일 펜스를 설치하여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자마자 해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을 막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점도가 낮은 유류는 높은 것보다 더 빨리 확산되며, 이러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방법 중 하나는 오일 펜스 설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일 펜스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일 펜스는 크게 부력체, 스커트, 장력체, 발라스트, 접속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접속부 같은 경우에는 오일 펜스와 오일 펜스를 연결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일 펜스 한 뭉치 같은 경우에 20m로서 이 접속부를 몇 개 연결하냐에 따라 몇 킬로까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력체의 경우에는 이게 스티로폼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발라스트 및 이 부력체를 가지고 있어 공기나 부력 물질에 의해 오일 펜스가 부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일 펜스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A형, B형, C형이 있고 수면상 높이에 따라, 수면상 하나 깊이에 따라 접속부에 따라 용도가 항만용, 연안용, 대양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해양경찰에서 사용하는 오일 펜스는 보통 B형으로 연안용으로 볼 수 있으나 몇 군데 해양 자율 방제대 창고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는 항만용으로서 선박이 침수되었거나 침몰되었을 때 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 펜스의 종류로는 고형식, 강제 팽창식, 자동 팽창식이 있는데, 나머지는 접하실 기회가 없으실 것 같아서 고형식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포성 부력제를 내장하였습니다. 발포성 부력제는 쉽게 생각하시면 스티로폼으로 부력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부피가 커서 보관 공간이 많이 차지한다는 점, 그에 비해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파손 저항이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사용 시기 및 장소는 사고선 주위와 사고 위험 해역의 장기간 설치 시 또는 연안 및 항만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강제 팽창식 또는 자동 팽창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C형 같이 대양 같이 큰 바다에
초동 조치를 위한 긴급 설치 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펜스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름의 포집으로 부유 기름을 포위함으로써 확산을 방지하고 횟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두껍게 만든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도 전장으로 해안가에 위치한 적절한 회수 지점으로 기름을 유도함으로써 이후 진공 펌프, 기타 회수 방식을 통해 제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 발전소 치수구, 양식시설 등 경제적으로 중요하거나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곳에 기름이 분리되도록 유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장면은 해경 방제정을 이용한 오일펜스 포위 설치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포위 모습에 따라 크게 U자형, J자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U자형의 경우에는 그 선단을 이끌고 가는 배의 크기가 두 대가 같다고 보실 수 있고, J자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배는 한 대는 크고 한 대는 작다든지 아니면은 그 빠른 포집을 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일펜스의 설치 방법은 포위, 포집, 폐쇄, 유도 예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집 예인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기동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오일펜스를 치고 그 안에 이제 기름을 포집을 하고 여기에 이제 유흡착제를 투하하여 유흡착제로 기름을 회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일펜스의 설치 예인 종류에는 포위 설치, 포집 설치, 유도 예인, 폐쇄 설치, 포집 예인, 그리고 흐름 설치로 보실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포위 설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질 원유의 포집을 위해 선박이 U자형으로 예인하여 기름을 회수하면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유회수기라는 장비를 넣어서 포집된 기름을 회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설명드렸던 U자형, J자형 외에 V자형으로서 두 대의 배가 오일펜스를 끌고 가고 그 사이에 있는 여기 이 포위선에서 유류를 회수하는 방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위 설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가 가라앉은 선박 위에 계류되어 있는 팽창식 오일펜스, 튀어나올 수 있는 기름을 포집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치수구 앞에 설치된 커튼형 오일펜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유도 예인 설치에 대한 예시로 그 회수된 기름의 회수를 위해 기름을 해안 쪽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해안 쪽으로 유도를 하지 않으면 기름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일펜스 설치 시 주의사항으로는 예상 수심, 여울성 파도, 조수간만의 차 등에 적합한 길이의 계류 로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로프가 너무 짧으면 오일펜스가 파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집어지거나 구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계류 시스템에 이탈하거나 오일펜스가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로프가 너무 길면 오일펜스 구성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 앵커와 로프 사이에 무거운 체인을 달아 그 앵커의 유지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막기 위해 계류 로프에 줄을 달면 으스러진 로프가 그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여 로프가 너무 길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길이가 불충분한 계류 로프를 사용하여 간조대 그 오일펜스가 매달림에 따라 그 기름이 유실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선박으로 보시면은 여기 선박이 이제 걸어놓은 선박에서 턱걸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위를 설치를 하고 앵커와 무게추를 달아서 이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오일펜스 계류 구조로서 오일펜스를 따라 일정 간격을 두고 동일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일펜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